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촛불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발포 기획까지 했던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세력의 계엄 및 발포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던 뼈아픈 역사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무사의 이런 기획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도 청문회를 통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촛불뉴스 3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던 고베 조선 고급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28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세관 당국으로부터 기념품을 비롯한 선물들을 압수당하자 전 세계 한인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호주 시드니, 미국 뉴저지, 시애틀, 인디애나폴리스, 일본 나고야 등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기념품 압수와 조선학교 차별을 규탄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항의했으며 전 세계에서 285개 단체와 151명이 일본 정부의 고베 조선 고급학교 수학여행 물품 압수 규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의 몽단 연필 회원들이 7월 3일 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들이 입구를 봉쇄하여 전달하지 못하자 대신 7월 4일 우편으로 대사관에 규탄 성명 및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6일에는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 학생들, 어머니회, 그리고 지지자들 200여 명이 모여 금요행동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북남, 조미 사이에 새로운 흐름이 가속화되어가는 중인데도 계속 조선학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의 선물까지 압수하는 일본 당국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일본 와카야마 현의 조선학교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받아 현재 모금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지진 때에도 도호쿠 조선학교는 복구비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실 분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30일 오후 1시 보스턴 커먼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 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행동 335는 보스턴 지역의 평화 및 인권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현지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지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금주 씨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주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현지 미국인들 사이에서 평화협정 체결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미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어 미국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집회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두 미국인 베테랑도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행사 소식입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UMC 평화위원회 주최로 평화행진대회가 열립니다. 등록하는 방법과 회비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세무당국이 한국 철강 회사인 포스코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SWI 6월 26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WI는 스위스 공영방송 스위스 브로드카스팅 코퍼레이션에서 10개 국어로 국제 뉴스를 전하고 있는 국제방송 담당 기구입니다. 스위스 당국은 포스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세무당국은 지난 26일 화요일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스위스 계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연방관보에 공지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정식 절차에 따르면 포스코는 10일 이내로 이 통지서를 받기 위한 스위스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권에 관한 스위스 연방세무당국의 최종 결정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SWI는 이와 관련된 정황도 보도했는데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절친인 최순실의 요청으로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다국적 한국 기업들과 포스코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최순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의 압력으로 스포츠재단 설치에 동의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SWI는 계속해서 삼성, 롯데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에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한 스캔들로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씨에게 24년 징역형과 18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포스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가 아직 조사 중이지만 SWI 보도를 보면 최순실, 박근혜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의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